예, 존경하는 서삼석 위원장님과 선배 동료 여러분들, 그리고 한덕수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광주 서구을 양향자입니다. 한덕수 국무총리님께 좀 여쭙겠습니다. 과학기술 추격국가에서 원천기술 선도국가로, 이 메시지는 윤석열 대통령님의 대선 공약입니다. 알고 계시죠? 과학기술 중심의 국정 운영을 약속하신 대통령에 대한 우리 과학기술인들의 기대는 높았습니다. 그러나 취임 후 약 1년 3개월 만에 과학기술인들은 R&D 카르텔의 범죄자로 낙인 찍히고 있습니다. 지난 6월 28일 대통령께서 과학기술계를 구조조정의 대상, 이권 카르텔의 원상으로 지목하고 국가 R&D 예산 전면 재검토를 지시했습니다. 불과 한 달 만에 과기부는 군사작전 하듯 국가과학기술연구회의 내년 사업비 25% 삭감 계획을 산하출연연에 통보했습니다. 이어서 8월 22일에는 108개 R&D 사업을 통폐합해 3조 4천억 원의 예산을 삭감한다고 밝혔습니다. 1991년 이후 33년 만에 기록적인 후퇴입니다. 한 총리님, 우리나라는 OECD 주요 국가 대비해 정부 공공 R&D 비중이 낮은 수준이라는 것 알고 계신가요? 네, GDP 대비 비중은 세계 1, 2위를 다툽니다만, 네. 지난 7월 31일 OECD 보고서 한국과학기술 정책 리뷰가 발간되었는데 혹시 보셨습니까? 네, 봤습니다. 이 보고서에는 한국 혁신 정책의 취약점 중 하나로 과학기술과 경제발전 전략을 아우르는 로드맵이 없다는 점을 지적하고 범부처적인 중장기 경제사회정책 로드맵을 세워야 한다. 이렇게 제안하고 있습니다. 동의하십니까? 바로 그러한 이유 때문에 이번 예산 편성 과정에서 관계부처와 충분히 협의해 가면서 좀 더 생산적이고 좀 더 그 혁신을 촉진하는 쪽으로 예산 편성이 이루어졌다. 전 그렇게 믿고 한 달 만에 이렇게 원하신다면 네. 우리 과기부 장관으로 하여금 조금 이따 여쭙겠습니다. 한 달 만에 군사작전 하듯이 하셨는데 한 달에 몇 번 총리님이 회의하셨습니까? 저는 굉장히 용산과 기재부와 과기부와 이렇게 같이 협의를 저는 했다고 생각합니다.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하셨습니까? 했습니다. 대통령께서는 후보 시절에 과학기술위원회를 신설해서 대통령을 사령탑으로 삼고 과학기술 전문가를 대통령실 최고이직에 배치시키겠다고 약속하셨는데 지키셨습니까? 그러나 과기부의 전체적인 과기 예산에 대한 조정 권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그런 기능은 대통령님이 매일매일 챙기는 것보다 더 효율성이나 과단성 같은 것이 적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충분히 과학계와 소통하면서 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출연연의 대부분 기관장들은 뭐라고 하시냐면 문제가 있는 부분을 해결하면 됩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R&D 카르텔 해가지고 전체를 싸잡아서 이렇게 비리 온상으로 만들고 있냐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전체 과학기술인을 그렇게 정부가 평가하고 있다고는 절대로 생각하지 않고. 사실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렇게 인식되어지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작년 11월 28일 윤석열 대통령께서는 미래 우주경제 로드맵을 발표하셨죠. 네. 5년 내에 우주개발 예산을 2배 늘린다고 약속하셨는데 정작 내년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의 출연금은 약 1,191억 원이 삭감될 예정입니다. 알고 계시죠? 그로 인해서 내년에 추진될 예정이었던 개발 연구 사업들이 연기되거나 원천기술 연구부서 하나가 통째로 사라질 위기에 처했는데 알고 계십니까? 이런 거를 하나하나 프로젝트별로 분야별로 보기는 좀 하나하나 프로젝트별로 분야별로 보셔야죠. 예산을 다루는 일입니다. 이 우주 항공에 대한 하나의 윤석열 정부의 총리님. 의지는 우주 항공청이라는 하나의 가버넌스 체제도 만들면서 전체적으로 추진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차세대 기술은 단기간 내에 상용화가 어렵고 불확실성도 높아서 민간에만 맡겨둘 수 없다는 것도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국가과학기술 전략의 최전선에 앞장서서 방향타가 돼줘야 될 정부 R&D를 이렇게 난도질해서야 과연 미래산업 주도권을 우리가 질 수 있겠냐라는 말씀입니다. 저희는 난도질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종호 장관님. 더 효율화를 해야 된다는 생각은 강합니다. 네, 여기 있습니다. 이종호 장관님.
이번 예산 삭감으로 중장기 대규모 과제를 수행 중인 연구기관과 R&D 개발에 사활을 걸고 있는 중소기업들이 큰 타격을 입게 될 것으로 예상되는 점, 예산 삭감 검토하실 때 고려해 보셨습니까? 예, 그러한 부분도 저희들이 고려를 했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불만의 소리가 이렇게 들리나요? 실제 중소기업 같은 경우에 내부에 이제 기술력이 이렇게 좀 떨어지는 그런 기업에 대해서 보조금 성격으로 지원되는 R&D 예산 등 그런 부분들을 효율화했다, 구조조정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반대로 첨단 기술, 딥테크, 그 다음에 뭐 창업 그런 일들이 어떻게 한 달에 그게 가능합니까? 저희가 시간적으로 50일 정도 정말 그런데요, 계속 제가 알고 주말에도 있습니다. 계속 과기부에서는 일을 이번 했습니다. 예산 삭감과 관련된 일체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있어요. 제가 몇 번을 요청을 했는데 왜 그럴까요? 그러니까 저희가 예산 R&D 주요 R&D 예산 배분 조정을 하고 있는데 그건 이제 기재부가 주관하는 정부의 예산안 편성 과정의 이제 일환으로 돼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세부적인 내용은 그 과정에서 이제 논의되는 거고 편성 과정에서 논의되는 거고 그 편성에 관계되는 세부 자료를 이렇게 이제 제출하는 거는 적절치 않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한 거고요. 그러면 이런 문제점이 있다고 이야기가 안 나와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제대로 하셨으면 도대체 이번에 R&D 예산 삭감의 원칙과 기준이 무엇인지를 잘 모르겠습니다. 출연연 연구자들 그리고 과기부 공무원들과 내부 의견 청취를 충분히 하셨나요? 그러니까 이제 민간 전문가의 의견을 이제 들었고요. 그러한 부분을 민간 전문 기관은 어디를 들으셨습니까? 심의회의 심의회입니까? 예. 심의회 민간 위원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전체를 이렇게 다 알고 이렇게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래도 이제 분야별로 대표해서 참여하시는 분들이라 대표성은 있다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장관님. 네. 열악한 환경에서도 이런 순수한 사명감 장관님도 갖고 계시잖아요. 순수한 사명감과 열정으로 연구에 매진하는 과학기술인들이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를 떠받치고 있다라는 사실 너무나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들이 지금 엄청 힘들어. 예, 지금 그러니까 저도 충분히 잘 알고 있고요. 사실 이제 우리 연구원들이 그런 환경에서 정말 우리나라의 혁신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고 저 또한 이제 그들과 같은 그런 자리에 있던 사람이었고 그분들의 이제 자긍심을 높여주기 위해서 향후 정책적이나 재정적으로 적극적으로 지원하려고 생각하고 있고요. 네, 장관님 이제 예. 여기까지 하시고 예. 대통령의 R&D 카르텔이란 그 말씀 어떻게 생각하셔요? 어떻게 인식하겠습니까? 그 얘기 들었을 때. 예, 그게 조금 이제 좀 해석을 좀 자세히 좀 봐야 될 부분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제대로 잘 하셨다고 보십니까? 아무래도 이제 비효율적인 부분을 효율화해서 좀 장관님 같으면 어떻게 얘기하셨겠습니까? 이제 그건 제가 말씀을 드리기는 좀 곤란하고요. 아니 과기부 장관으로서 예. 한번 해보셔요. 그건 저는 이제 일단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취지가 그런 과기계를 일방적으로 카르텔을 몬다 그런 건 아니고 아까 그런 말씀을 의원님께서 정확하게 하셨어야죠. 예, 의원님께서 이제 연구 출연료를 카르텔을 몬다 이런 건데 사실 저희가 출연료 보고 카르텔이다 이렇게 얘기한 적도 한 번도 없고요. 그렇게 인식한단 말입니다, 이정호 장관님. 그렇지는 않고요. 우리가 이제 항상 말씀을 하셔놓고 그것을 언론이 잘못 쓴다고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언론이 잘못 썼다고 얘기는 안 했고요. 제가 언론을 탓하고 그러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이제 카르텔이라고 얘기하는 거는 제 그런 요인이 있는 것은 이렇게 어떤 좀 임자가 정해져서 이렇게 R&D를 기획을 한다든지 또는 그렇게 얘기를 하셔야죠. 그러면 전체적인 과기에서 그렇게 어떤 얘기를 부분이 했습니다. 무엇이 문제가 있어서 이것을 예. 어떻게 고치겠다라고 하는 로드맵이 나오고 수단이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실제 기본적인 윤석열 정부의 기본 R&D 예산 방침에 대해서 언론에서는 방향은 맞다라고 이제 일관되게 얘기하고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번 예산 삭감의 가장 큰 문제가요. 연구자 처우 악화로 대한민국에 만연한 과학기술인 경시풍조를 더욱 심화시킬 것이라는
있는데 있는 건 알고 계시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도 문제는 해결해야 되는 건 맞습니다. 예, 제가 시간이 맞습니다. 얼마 없어서 제가 말씀드리고 마지막에 조금 희망적인 메시지를 하나 드리자면 그러니까 이런 뭐 성과나 또는 성패에 관계없이 정말 연구다운 연구를 하고 있으면은 앞으로 지원을 확대할 겁니다. 네. 그렇게. 지금 과기계에서는 50%는 도전 과제를 할 수 있게 해달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 아신가요? 많은 경우에 좀 이제 도전적이고 좀 그동안에 좀 어떻게 보면은 실패 용인 어떤 연구 문화를 좀 그렇습니다. 그거를 이렇게 대폭 말씀하고 반영을 있는 했습니다. 것이죠. 네. 네, 맞습니다. 작년 6월에 누리호 발사 성공으로 온 나라가 들떠있던 당시에 누리호 성공의 주역인 항공우주연구원의 열악한 처우가 언론에 지적된 거 알고 계시죠? 항우연 신입사원 초임 연봉이 3,825만 원, 그리고 전체 평균 연봉이 9,595만 원입니다. 반면에 의사의 평균 연봉이 2억 3,070만 원입니다. 개원위로 한정하면 약 3억 원입니다. 이거 보고 어떻게 생각하셔요? 실제로 이제 작년에 그런 그 의견이 있어서 이 기재부하고 협의를 해서 일부 좀 그 개선한 걸로 알고 있고요. 그런 부분은 앞으로도 저희가 지속적으로 문제가 없도록 살피겠습니다. 근데 이공계 인력 처우가 국내 다른 분야와 비교해도 또 해외와 비교해도 열악한 상황에서 하루아침에 카르텔로 내몰리기까지 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느끼고 있습니다. 당사자들은. 이런 현실에서 과연 누가 이공계에 진학해서 우리나라 과학기술의 미래를 밝혀보겠다는 꿈을 꾸겠습니까? 후배들 많이 양성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의원님 그렇게 이제 그 카르텔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그다음에 한번 보실까요? 그렇지는 네. 않다라는 거를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그렇지 않다라고 아무리 말씀하셔도 인식이 그렇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보시면 좋겠고요. 네. 이공계 기피와 인재 이탈은 이미 현실화가 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매년 1,000여 명 이상의 이공계 학생들이 의대 진학을 희망하고 자퇴합니다. 알고 계시죠? 작년 정부가 반도체 인재를 양성하겠다며 야심차게 추진한 삼성전자, SK하이닉스의 반도체 계약학과 수시 합격자 70%가 의대 약대 진학을 위해서 등록을 포기했습니다. 알고 계시죠? 예, 언론에서 본 적이 있습니다. 예. 언론에서만 보고 알고 계십니까? 실제로 현장을 좀 가보시면 좋겠습니다. 학생들뿐만이 아닙니다. 최근 5년간 출연연을 떠난 연구자는 모두 1,204명입니다. 다음 슬라이드 한번 보여주세요. 예, 잠깐 뭐 슬라이드 사이에 말씀드리면은 네. 실제 그 젊은 연구원들을 위해서 이번 이런 예산 혁신 안에 있어서도 충분히 반영을 해서 이전 해 대비해서 문제가 없도록 해놨습니다. 최근 5년간 25개 출연연 자진 퇴사 현황을 좀 보실까요? 가장 심한 데가 애툴입니다. 154명이 자진 퇴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키스트 120명. 총 합계가 1,204명이 나가고 있습니다. 이들이 어디로 간다고 생각하십니까? 글쎄 어디로 가는지에 대해서 제가 조사를 좀 해보십시오. 네네네 알겠습니다. 예. 출연연의 기관장들이 소속 과학자들을 보호하는 역할을 잘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출연연 기관장들이 과연 떠난 저분들이 어디로 가는지 관심 있을까요? 잘했다고 하지 않겠습니까? 어쨌든 이제 그런 향후에 그런 이제 또 처우 같은 부분도 계속 지속적으로 저희가 이제 살펴봐야 될 부분이고요. 아까도 이제 말씀을 드렸지만 출연연에서도 다소간에 이제 우리나라의 국격도 연구력도 많이 높아졌기 때문에 좀 연구다운 연구, 선도형 연구, 미래 혁신 연구 이런 쪽에 이제 집중하고 그런 부분을 이제 예산을 확대하려고 합니다. 어제도 출연연 관련 분들하고 얘기를 나눴습니다. 네네. 절규하고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셔요. 근데 출연연의 기관장들은 정부 눈치를 볼 수밖에 없어요. 말 함부로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R&D 예산이 삭감되면 고스란히 연구자들의 연구 환경과 처우 악화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것들을 제대로 해놓고 문제가 있는 것들은 해결해 나가면 되지 않겠습니까? 실제로 이제 인건비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삭감되지 않았고요. 조금 이제 상향 조정돼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미 정부의 열악한 처우에 국내 이공계 연구자와 학생들은 국가 영웅급 대우를 해주는 외국으로 떠나고 있는 거 아시죠? 최근 10년 동안 해외로 유출된 이공계 인재는 약 34만 명에 달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신가요?
예, 뭐 그런 얘기도 있고 실제로 또 그런 과거 얘기도 있는 게 대비해서 아니라 자료가 있습니다. 예, 과거 대비해서 조금 더 이제 국내에 또 머무르는 그런 또 결과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일률적으로 이렇게 얘기하기는 어려운데요. 어쨌든 지금 그런 연구원의 그 인건비라든지 젊은 연구자들을 이렇게 상당히 이제 그 지원할 수 있는 체계를 이번에 예산에서 반영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번 조치로 어찌되었든 출연연 연구자들의 대규모 이탈이 가속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공계 인력 유출 이렇게 예산을 그냥 삭감해서야 어떻게 막을 수 있겠습니까? 예. 그래서 이제 아까 희망적인 메시지도 드렸고요. 사실 이제 이 전혀 출연연의 희망이지 않습니다. 예, 출연연의 그 이슈는 정말 그 PBS 문제부터 시작해서 과거부터 여야 의원님들께서 개선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굉장히 많이 하신 걸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지금 어떻게 보면은 어떻게 보면 이제 좀 그런 약간의 이제 그런 이제 뭔가 변화 과정에 있고 앞으로 이제 출연연이 이런 그 탈피를 해서 정말 선도형 연구를 한다면은 정부에서는 지원을 확대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유는 이제 너무나 잘 말씀도 해주셨고 알고 계시겠지만 너무나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네. 그렇게 사실을 그렇게 하고 있으시다고 해도 우리 출연연 연구원들, 과기계 연구원들은 너무나 힘겨워하고 있는 것이 사실인 건 너무 잘 아실 겁니다. 1970년대 가발 수출로 먹고 살던 대한민국에서 반도체, 조선, 자동차 산업이 태동할 수 있었던 것은 손해를 감수하고라도 미래를 내다보며 장기간 투자를 결정한 지도자들의 통찰력이 큰 몫을 했다고 봅니다. 당장 성과를 내지 못한다고 연구과제를 없애버리고 과학기술인들을 카르텔로 싸잡아 범죄자로 모으는 나라에서 과연 애플이나 마이크로소프트나 테슬라와 같은 글로벌 혁신 기업이 나올까 싶습니다. 잘못된 예산 그리고 비효율은 반드시 제거해야 되는 거 맞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인식이 그렇습니다. 쌀에서 벌레가 나왔다고 벽시를 가는 겁니다. 이것은. 그러면 내년 농사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렇게 주먹구구식으로 한다라는 인식이 들지 않도록 또 소탕 작전하듯이 예산을 없애버리고 있다라는 것을 그렇게 인식하지 않도록 좀 잘 해주시고요. 자라나는 우리 청소년들이 과학자를 꿈꾸지 않으면 더 이상 대한민국에는 미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대만과 비교해보면 대만은 아주 어린 아이부터 대학생 박사 졸업 학생까지 그 대부분을 물어보면 거의 100% 이공계를 진학하고 싶어하고 이공계 공학도가 되고 싶어합니다. 잘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예, 추경호 부총리님, 예, 여기 있습니다. 작년 기재부에서 K칩스법 시설 투자 세액 공제율을 25%에서 8%로 축소했던 거 기억나시죠? 네? 여기 계시군요. 네. 왜 축소를 합니까? 그로 인해서 걸렸는데. 국민적 공분이 일어나자 입장을 뒤집어서 15% 세액 공제에 10% 추가 투자 공제를 올해 초에 도입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경쟁국에 비해서 부족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뭐 세제 지원 부분은 부족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R&D도 세계 최고 수준이고 투자세액 공제도 저희들이 이 추가 투자 정분까지 포함하면은 거의 이 세제 지원 자체는 거의 세계 수준급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시설 투자의 경우에 미국은 25%를 일괄 공제하고요. 중국은 고급 공정의 경우 10년간 기업 소득세를 면제하고 있습니다. 일본과 유럽은 기업에 수십조 원의 직접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고 대만 역시 타이완 칩스법을 통과시키면서 25% R&D 세액 공제 그리고 5% 시설 투자 세액 공제를 하고 있지 우리는 않습니까? 시설 투자 최고 35%고 R&D는 40%까지 합니다. 그리고 세액 공제율만 따지면 부총리님 말씀처럼 불리한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법인세율, 최저 한세 등 대기업에 적용되는 세금의 기본 체급 자체가 높기 때문에 세액 공제율이 우리 낮은 대만보다 좀 많이 내는 것은 사실입니다. 법인세율 작년에 정부가 그렇게 인하안을 들고 왔는데 국회 문턱을 제대로 넘지를 못했습니다. 순이익 2조 원, 시설 투자 및 R&D를 각각 5천억 원씩을 투자하는 반도체 업체 A사를 가정했을 때 한국에서는 최저 한세 17%로 공제 후 3,400억 원이 부과되는 반면에 대만은 최저 유효세율이 12%로 2,550억 원의 세금이 부과됩니다. 전체를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대한민국의 글로벌 밸류 체인에서 그 밸류가 높은 대한민국을 지키고 있는 그런 산업을 얘기하는 겁니다. 네.
한국에서 반도체 투자를 하면 33%의 세금을 더 내야 하는 것인데 맞습니까? 큰 틀의 세제 지원에 관한 문제인식은 같은데 우리나라도 반도체 등 국가 전략 산업에 대한 세제 지원은 전폭적으로 하고 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최저 한세는 예. 지금 대만이 12% 말씀하셨는데 아시다시피 OECD 등에서 글로벌 최저 한세가 지금 이제 내년부터 도입이 됩니다. 그러면은 미니멈 15% 최저 한세율을 전부 세계 각국이 해야 되기 때문에 아마 그런데 예, 시간이 별로 없어서 제가 작년 해외로 유출된 투자 자금만 해도 예. 예, 그게 일몰이 내년 말까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 진행 상황 보고 또 의원님께서 발의해 주시면은 함께 국회에서 저희도 큰 틀에서는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